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사과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문 내용을 직접 보게 되겠어요.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볼 주제는 The Environment, 환경입니다. 네, 환경을 주제로 한 내용을 볼 텐데요. 우선 시작 부분,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보는데, 네, 보면 Key Reading Skill에서 Cohesive Devices라는 걸 보겠다. 또 Academic Noun Phrase, 학술적 명사구, 학술적 명사편을 공부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이 Cohesive Device라는 게 뭐냐? 번역한다면 응집 장치. 응집 장치라는 게 뭐냐? 이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이제 항상 단락을 만들어야 되죠. 단락을 만드는 원칙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글을 쓸 때 글을 왜 쓰는가부터 좀 보도록 하죠. 글을 쓸 때 three purposes of writing, 세 가지 목표가 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이거나 이거의 복합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필자가 글을 쓸 때는 첫 번째는 to inform, 정보 전달을 위해서 모르는 걸 알려주려는 거죠. 보통 뉴스 기사들이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to persuade, 이거는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글을 써요. 신문의 내용 중에서도 사설이라든가 논설문이죠. 그런 것들, 에세이들이 이제 대부분 그런 목적인데, 독자들을 설득해서 자기 뜻대로 어떻게 하도록 만들려는 그런 목적으로 글을 쓰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to entertain,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읽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데, 이건 이제 예술 작품을 말합니다. 시나 소설은 사실은 독자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비극이라고 하더라도 카타르시스를 일으켜가지고 상대방의 심적으로 어떤 즐거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는데,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쓰든 간에 그 글들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단락에는 three elements,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건데, 단락을 구성할 때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면, 그 단락에 속한 문장의 내용들이 coherence,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cohesion, 응집력이 있어야 돼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내용으로 일관성이 있더라도 뭔가 이렇게 잘 부드럽게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접속어가 적절히 쓰인다든가, 아니면 this, that 이런 지시편을 가지고 앞에 편을 뒤로 연결한다든가, 관계대명사 구문 이런 것도 일종의 코히전 구문에 속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더를 쓰는 것도 사실 접속어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I saw cat 이라는 문장이 있고 the cat was really pretty. 그럴 때 더 할 때 the cat 하면은 이 더라는 게 바로 앞에 나왔던 a cat을 가리킨다라는 걸 표현하죠. 그래서 더라는 정관사가 앞에 문장의 a cat과 뒤에 문장에 시작되는 이 the cat을 연결하는 장치를 해요. 관사가 연결 장치 한다는 게 신기하죠. 이런 것들이 코이전 장치들입니다. 이거를 여기서는 cohesive devices라고 표현했어요. 응집 장치들, 표현들이죠. 자, 그런 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이제 뒤에 연습 문제, 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연습 문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니티,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글은 내용이 있어서 통일이 돼야 되지, 이랬다 저랬다 막 너무 산만하게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하도 너무 산만하게 터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단락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코이전 표현들을 뒤에 연습 문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또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해 볼 거리, 내용을 보기 전에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데요. 홍수, floods죠, droughts, 가뭄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What impact can they have on a country? 어떤 나라에서 요 홍수와 가뭄 것들이 what impact,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영향을 끼친다 할 때 have an impact, 이런 것도
연어 관계예요. 왜 have를 쓰느냐. 예. 뭐 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natural disasters. 자연재해라는 뜻인데요. 그 자연재해가 많이 있죠. 그래서 what impact do they have on people and places? 이 자연재해가 사람들과 여러 장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본문에서 그리고 연습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ading 그 중에서도 preparing to read 읽기 전에 우리가 미리 학습을 하죠.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우선은 이제 어휘 부분을 보겠는데요. 글이 두 개가 있고요. 각각의 글 속에 또 어휘들이 있는데 이 어휘 정의를 찾으라는 건데요. 우선 본문 내용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 요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기 끝부분에 보면 There are several important measures. 몇 가지 중요한 measures가 있다. 측정이란 뜻일까요? 뒤를 더 보면 그런 다른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Measures that people in that area should take. 네. 예. 관계대명사 대시 measure를 수식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measure가 관계대명사 어디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take라는 이 동사 다음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take랑 measures가 연합되어서 연어관계를 형성해요. 연어관계. 지난 시간에 우리 자세히 봤기 때문에 이제 연어관계 하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take measures 하면 조치를 취하다라는 뜻이니까 여기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취해야 하는 조치라는 뜻이겠죠. 자, 두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A method for dealing with a situation. 어떤 상황을 다루는 방법. 그게 조치죠. 예, measures. 보통은 이렇게 이제 measure의 경우는 복수형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단수형으로 물었습니다. 2번 to recognize something and say what that thing is. 뭔가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게 뭔지를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identify죠. 찾아내다. 어떤 정체성 따위를 이제 알게 된다. 그런 건데요. 찾아내다. 자, B번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Community Reduction Maintenance 이런 것들이 있는데 표현 중 뭐 문제에 해당되지 않지만 Planting Seagrass 그러면 바다 쪽에 자라는 해초 잔디인데 그거를 planting 심는다는 뜻이겠죠. Sand fence 모래 울타리 모래로 둔덕을 쌓아가지고 바람이나 해수가 그 안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모래 울타리. criticize, fair share, fair share 이런 것들도 일종의 연어관계. 연어관계 앞으로 이렇게 핑크색 글씨와 노란색 글씨로 표현합니다. 이건 정당한 몫이죠. 해야 될 정당한 몫. fair가 여기에서는 아름다운이 아니라 정당한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자, 여기 the people living in one particular area 뭘까요? 한 특정한 장소에 사는 사람들 집단을 우리가 community, 지역사회라고 하죠. 2번입니다. The work needed to keep something in good condition. 뭔가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에 필요한 일들을 유지 또는 보수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maintenance, 보통 빨리 그러면 maintenance라고 있습니다. 이 T가 거의 발음이 안 나요. 자, maintenance. 자, 2번으로 가면 predicting content using visuals입니다. 비주얼은 시각 자료를 말해요. 시각 자료를 사용해서 내용을 한번 예측해 보는 건데 오른쪽에 이렇게 많은 시각 자료들이 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내용을 유추해 보자. 그래서 보면 내용을 여기 보면 before you read the interview on pages 72
273.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본문 내용이 여기서는 인터뷰입니다. 누군가를 인터뷰한 내용인데 글 읽기 전에 이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이러한 재해로부터 손해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여기 여러 가지 자연재해의 종류이거나 아니면 그 재해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게 오른쪽 그림인데 이게 뭘 말하는지를 한번 보는 건데요. 예, 이게 뭐 같아요? 1번. 뭔가 물이 있고 이걸 막았죠. 이 안쪽은 육지 같고 여러분 우리가 제방이라고 하죠. 제방. 예, 제방을 좀 어려운 단어인데 레비라고 합니다. 좀 전에 레비, L-E-V-E-E. 2번은 뭘까요? 쉽죠. 댐이죠. 후버댐. 이 콜로라도주의 후버댐을 말하고요. 세 번째는 뭔가 이게 강인지 한쪽은 바다인지 모르지만 물의 흐름을 좀 제어하는 장치인데 예, flood barrier, 홍수막이, 예, 홍수막이, 홍수울타리 뭐 이렇게 우리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라는 모양은 그 금강 뭐 한강 등에 설치됐던 보호하고 유사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예, 지진이 바닷속에 일어나가지고 물이 급격히 밀려와서 뭐 자동차고 집이 이렇게 막 떠내려가고 피해오는 거 이거 쓰나미라고 하죠. 일본에서 많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어입니다. 일본에서 유래한 외래어죠. 일본에서 차용된 영어 외래어 쓰나미이고요. 예, 5번은 많이 봤죠. 멕시코만에 일어나는 해오리를 일으키는 폭풍우인데 이거를 이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우리 쪽의 태풍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서는 허리케인이라고 부르죠. 그다음 이거 네. 홍수가 나가지고 예,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는 지금 행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보니까 그래서 여기 지시어 중에 샌드베깅 모래주머니 쌓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주제의 내용들이 본문에서 다뤄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측하면서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에 보시면 제목인데 In a recent 10-year period 최근 10년 기간 동안에 있어서 이랬는데 10-year 할 때 원래 10년이면 복수형이 돼야 될 것 같죠. 10 years 이렇게 S가 근데 여기는 그냥 period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기능을 합니다. 특히 숫자와 요 단위, year 사이에 하이픈이 있을 때는 특히 더욱더 형용사적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형용사 기능을 하는데 복수형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근 10년 기간에 있어서 natural disasters 주어져 복수를 썼어요. 자연재해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연재해 뭐 이번에 여기서 일어났던 폭풍, 뭐 저쪽에 일어났던 지진, 쓰나미, 그다음 뭐 허리케인 이런 것도 하나하나를 가리키니까 셀 수 있죠. 그래서 자연재해들이 caused, 초래했다. 뭘 초래했냐면 over 1.5 trillion US dollars in damage. 그 손해액에 있어서 미국 달러로 1.5조니까 1억 5천만 달러죠. 1억 5천억 달러. 네. 1억 5천억 달러가 아니라 1조 5천억 달러. 이 말이 자꾸 꼬이네요. 1조 5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그게 넘는 오버예요. 넘는 그만큼의 손해를 초래했다. 그리고 또 뭘 초래했냐면 more than, 이 more than하고 over랑 같은 뜻입니다. more than 1 million human death.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의 인간 사망 건수, 사망자를 또 초래했다, 유발했다.
여기 death도 아까 여러분 봤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서 봤었잖아요. S가 붙어가지고 가산명사화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사망이란 뜻이 아니라 사망 건수, 사망자 수를 말합니다. 자, 제목이 Controlling Certain Disaster예요. 특정한 재앙을 통제하기.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그래서 Water Management Monthly Interviews Dan Smith라고 했는데 이 monthly라는 게 월간지, 월간 잡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Water Management라는 월간 잡지예요. 뭐 물 관리, 수자원 관리 월간지입니다. 월간지 수사원 수자원 관리. 근데 이렇게 이탈릭으로 쓴 것은 그 자체가 책 이름이란 뜻입니다. 잡지 이름도 책이 있죠. 잡지도. 그래서 워터 매니지먼트 만슬리라는 게 잡지 이름이에요. 월간 잡지 이름인데 이 잡지에서 댄 스미스라는 사람을 인터뷰했습니다. 라는 건데요. 앞에 이제 첫 번째 단락이 아주 작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봅시다. The world has always had to face water-based natural disasters. 그랬어요. 현재 완료시가 참 많이 이렇게 쓰인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느끼고 어떤 때 써야 되는가. 내가 작문할 때는 정말 현재 완료를 쓸 수 있을까 이거 봐야 됩니다. had to는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현재 완료 쓰니까 항상 쭉 늘 이렇게 해야 해왔다. 그러니까 과거 언젠가부터 항상 이렇게 해야 해왔어요. 해야 하는 현상이 쭉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Had to face water-based natural disasters예요. 그래서 물 기반의 자연재해, 물로 인해서 생겨나는 자연재해를 세계는 계속해서 직면해와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로 인한 자연재해는 such as 예를 들면 tsunamis and hurricanes 이런 것들 있죠. 쓰나미와 허리케인. in an illuminating interview 그랬는데 illuminating 인터뷰가 illuminate 뭐 빛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설명에 도움이 되는 이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 인터뷰에서 Water Management Monthly라는 잡지는 talks to Dan Smith, Dan Smith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은 이미 인터뷰를 해가지고 인터뷰가 끝났죠. 그러면은 talked 과거형으로 쓸 텐데 이렇게 현재형을 써가지고 어떤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는 현재 완료형, 현재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도 그 상황을 좀 생생하게 나타낼 때는 현재형을 쓴다. 이것도 이 잡지가 댄 스미스라는 사람과 얘기를 한다, 인터뷰를 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who works in disaster mitigation? 이건 재난 완화, 감퇴, 이게 축소 이런 뜻이 mitigation 완화 적게 한다는 얘기죠. 감소, 재난 감소. works in disaster mitigation이라고 하면은 보통 여기 for 이 뒤에는 for a government agency 정부 기관인데요. 보통 어느 기관에서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떤 그 직장을 말할 때는 for가 옵니다. for. 그래서 그는 삼성에서 일해요. 그럴 때 he works for 삼성이라고 해야 돼요. in 삼성은 어색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느 회사, 어느 기관에서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여기 이제 for a government agency 그런데 그래 여기 이는 뭐냐? in disaster mitigation. 요거는 전문 분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람은 재난 감소 분야에서 그걸 전문으로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후 앞에 커마가 있는데요. 이게 관계대명사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원래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이미 가리키는 범위를 축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a girl 하면 모든 소녀를 다 가리키는데 a girl who I like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소녀, 여러 소녀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소녀로 범위를 줄여주는, 한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보통은 관계대명사는 한정적 기능을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커머가 있을 때는 한정시키지 않고 그 앞에 나온 표현, 여기는 댄 스미스인데 댄 스미스를 추가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설명할 때 이 커마 관계대명사, 비한정적 관계대명사 기능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댄 스미스 같은 사람이 선행사일 때 댄 스미스는 딱 정해진 한 사람이죠. 그래서 만약에 커마가 없이 쓰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댄 스미스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더 어떻게 범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이렇게 고유명사가 선행사일 때는 반드시 그래서 커마가 있어야 돼요. 커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걸 한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추가적 설명을 관계대명사들이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댄 스미스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정보를 드리자면 이 사람은 정부기관에서 재난감소부문을 전공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용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나갔죠? 예. 오른쪽 페이지. 여기 2번 단락 하나만 더 하면 하고 맞추면 되겠습니다. 2번 단락. okay. 자, Dan, 예, 인터뷰의 질문이에요. Dan, could you tell us? 말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한테? What disaster mitigation means? 재난 감소, 재난 완화라는 게 뭔지. disaster mitigation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disaster mitigation, 재난 완화, 재난 감소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게 원래 직접적인 질문이라면 what does라는 조동사가 들어가야겠죠. What does disaster mitigation mean? 원형이 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의문문이 직접 의문문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tell의 목적어에 해당돼서는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간접 의문문으로 쓰일 때는 조동사가 빠져나가고 그냥 일반 서술문처럼 disaster mitigation 주어, 3인칭 단수죠. 그 다음 means, 3인칭 당수형 동사죠. 이렇게 그냥 일반 순서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부르면서 이제 이게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에요. 재난 완화라는 게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안이 답한 내용이 그다음 단락입니다. Disaster mitigation means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Attempting to minimize the impact of natural disasters. 자연재해 영향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in both before and after they happen. 이 자연재해가 대해가 가리키는 것은 natural disaster겠죠.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전과 후에,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는 걸 연구하기도 하고, 또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연재해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my department and I, 내 부서와 나는 work in two specific areas. 여기도 아까 얘기했지만 전문 분야를 말한다겠습니다. 내 부서와 나는 두 개의 특정한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 특정한 영역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데 to try and do this.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 이것이 말하는 것은 뭔가 이제 앞에 나온 이제 재난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는 시도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아주 특정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특별한 분야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특별한 분야가 뭔지를 독자들은 아직 모르죠. 여기에 지금 콜론이 끼어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기억해 보세요. 콜론의 의미는 즉 예를 들면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세 가지 의미 중에 하나였죠. 여기는 뭘까요?
즉이겠죠. That is to say. 그러니까 두 가지 특정한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특정한 영역이 다름 아닌 risk reduction and risk analysis. 그러니까 위험 축소와 위험 분석입니다. 요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콜론이 즉이라는 의미로 앞에서 얘기한 two specific areas를 부연 설명하고 있다. 즉이라는 뜻이다. 뭐냐면 하나는 재난 감소이고 다른 하나는 재난 분석인 거다. 그러면서 both are crucial in disaster mitigation. 이 둘 다가 앞에 나오는 risk reduction하고 risk analysis죠. 이 둘 다가 재난 완화, 재난 감소에 crucial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잡지의 인터뷰 내용이 이제 하나씩 이제 이어질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질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지난 1차시 얘기했지만 이번 과의 본문은 인터뷰 내용이니까 복잡한 그런 구문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미리 좀 보고 다음 수업에 임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